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건설 좀 정리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약 7개월 전에 이 종목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철회가 주 포인트였고요. 오늘은 모처럼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금요일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회사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연결 매출 기준은 약 40% 좀 넘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6조 원에 영업이익 1,700억.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45% 늘어났지만 이익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 부문 불황으로 신규 수주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건설 주가가 현재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일단 4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정리해봤는데요. PBR은 0.46배, PER은 9.7배, 청산가치도 대형주치고는 굉장히 높은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수주잔고는 약 88조 원이고요. 연매출 20조 원이 좀 넘으니까 약 4.16년치 수주잔고를 보유 중입니다. 2분기 이후에는 사우디 등 해외 건설 부문 수주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재료 가격 보니까 작년 반기보다 철근, 후판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시멘트하고 레미콘도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좋은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향후 또 상장 예정입니다. 이건 뭐 작년에 초에 상장 처리한 바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상장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얘기했지만 탈원전 정책 철회에 따른 수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의 종속회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고요.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의선 회장이 약 1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전체 매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41%고요.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은 약 38.62%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서 매출 비중을 보면 이 토목 부분이 약 11%, 11.4%, 그다음에 건축주택이 57.8%, 건축주택이 크죠. 그다음에 플랜트 전력이 24.9%. 그래서 핵심은 건축주택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중에서 특히 플랜트 전력 쪽은 해외 쪽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중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주요 고객들 내용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주 잔고입니다. 현대건설 기준으로는 국내 약 42조 원, 해외 약 15조 원 해서 58조 원이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22조 원, 해외 7조 원에서 29조 원. 현대스틸은 3,684 해서 다 합치면 약 88조 좀 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매출 21.2조, 작년 22년 기준으로 약 4.1년치 수주잔고를 현재 보유 중입니다. 최근에 원재료 가격도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반기에 반기 보고서상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있었는데 사업 보고서상의 원재료 가격을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2022년도 사업 보고서상 철분 가격은 101만 원으로 단위는 생략하고요. 21년도에 비해서 17%, 후판은 16%, 레미콘은 12%, 시멘트는 약 20%. 작년에 다 21년도보다 원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했던 작년 반기하고 비교하면 철근이 104만 8천에서 101만 원으로 후판도 119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시멘트도 소폭 오르긴 했지만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작년 반기에 최근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대건설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인 것 같고요. 시장 환경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전세 사기 등 요즘 이슈도 많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대국 간의 갈등, 미중 갈등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전쟁 얘기 있고, 그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위기 환경 속에서 당사는 사우디 네옴시티, 필리핀 도시철도, S-오일 샤인 프로젝트 등 수주를 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90조 원의 수주와 연매출 20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미래 시장을 보면 아까 말한 원전 시장도 지금 탈원전 정책 철회 이후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기차가 다니는 도로라던가 아니면 뭐 주유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해양 및 지하 공간, 수생태계, 태양광, 해상,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영역인 것 같습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언급했고요.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넘어가고, 신규 수주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신규 주택 부문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5조 원은 작년에 8조 원이었는데 약 33%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문별로는 건축주택이 약 43%, 플랜트 52%, 전력 28%. 작년보다는 일단 매출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사저널에서 나왔던 거는 일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현대차 관련 이슈인데 여기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그러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래서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있고, 현대차가 또 기아를 갖고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의 메인, 그러니까 옛날에 메인은 사실은 현대모비스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해서 이걸 기아를 갖고 있는 부분을 끊어주면 기아가 맨 아래 가로 가고 현대모비스 맨 위로 가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될 텐데, 이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리려면 정의성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가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 약 11% 보유하고 있고, 아직 상장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상장할 계획할 거라는 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다음 매출이익 자본 보겠습니다. 이 회사 최근 10년 넘게 매출을 보면 2010년도에 11조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 21조로 12년 만에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 매출은 17.5% 성장을 보였고요. 올해 2023년에도 매출액 24조 원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출 성장이 없이 정체가 됐던 부분이 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10년 동안 보면 1조 원대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2015년, 16년에 잠깐 넘어섰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이겠지만 2015년, 16년 주가는 3만 원으로 굉장히 바닥권에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특이하죠. 그 다음에 2020년, 2022년에는 6천억이 안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10년 동안 최저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좀 이익이 늘어날 것처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숫자는 지켜봐야 될 얘기고요. 8천억 가까이 나와준다면 주가도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 3조 9천억,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죠. 유동자산 15조 5천억이고요. 비유동자산은 5조 3천억, 총부채 10조 9천억, 11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자본 9조 9천억, 10조. 그래서 PBR은 0.46대고요. 부채 비율은 111%입니다. 약간 높긴 하지만 뭐 이 정도야.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대형주 중에서 청산가치가 거의 한 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대형주들은 이렇게까지 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현금 100%, 유동자산에서 현금 빼고 80%, 비유동자산 30% 감안해주고 총부채를 뺄 경우에 부채가 생각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다른 자산들이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21조 원, 영업이익 5,700억이었고요. 단기순이익 4,700억으로 PER은 9.7배. 올해 6천억까지 나와주면 PER은 7.4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이익 전망 마찬가지이고요. 이걸로 보시면 되고 1분기는 이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뒤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매출은 약 14%, 영업이익은 약 38%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4월 20일날 했고요. 매출액 6조, 영업이익 1730, 오타가 있네요. 1735억입니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정체고 영업이익은 133% 늘어났지만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4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진 않았습니다. 그 당기순이익은 작년 4분기에 적자였는데 일단 흑자 전환됐고요. 3, 4업년도 배당입니다. 3년 연속 600원 했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1.46%.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는 41,050원이고요. 시가총액 4조 5,700억, 외국인은 24.9%를 보유 중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작년 10월, 올해 1월 주가가 3만원 5천원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 수준을 형성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올라오면서 300일 이평선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00일 이평선은 여러 차례 도전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안착을 하길 기대합니다. 월봉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그제 이전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감자 때문에 주가가 왜곡돼서 보이기 때문에 빼고 2005년 이후 것만 보겠습니다. 특이한 건 2015년, 16년에 아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상대적으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주가는 바닥권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2020년, 2022년 이때도 영업이익이 6천원 미만으로 안 좋은데 주가가 이때 수준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3만원이 매수 기회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3만원대가. 그리고 이때 수주가 아니라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은 거는 아무래도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다 보니까 제가 수주를 일일이 찾기는 못했지만 이익과 주가 간에 어쨌든 시간갭이 존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이익이 좋다고 해서 주가 확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수주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죠. 수급입니다. 수급은 좋았습니다. 외국인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기관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최근 1년간 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120만 주, 기관도 134만 주 누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실적 발표한다고 굉장히 많이 샀네요. 증권사 리포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4월 11일자 보고서고요. 1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으니까 필요 없고, 화려한 수주 파이프라인에서 사우드 에미럴 45억, 카타르 LNG 60억, 사우디 스파인 터널 10억. 그래서 올해 중순이라고 하는 2분기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수주가 나올 것 같다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외 신규로 사파니아 가스, 자프라 2단계, 아랍에미리트, 후라지아 LNG 등 신규 입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유한타증권 4월 10일자 보고서고요. 역시 1분기 실적 빼고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8천 아까 앞에서 계속 언급했죠. 그리고 사우디 에미랄은 1분기에서 2분기로 지연된 거라고 하네요. 그죠? 보고서를 여러 개 읽으면 이런 게 좋습니다. 앞에서는 언급 안 된 내용들이 언급돼 있죠.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현대차, 북미 전기차 투자 관련해서 수주가 기대된다. 현대차, 전기차 관련 종목은 현대 엔지니어링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0.95% 갖고 있고요. 특수환경 포함 34.92% 현대차 계열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순환 투자 구조에 의해서 현대모비스, 기아가 상위 구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앞에 요약 부분을 보셨지만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